자, 우리가 그 지구를 크게 5개로 나눈다. 생물권,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이라면 되지. 외권이 뭐야? 지구 바깥쪽.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는 거, 우주. 나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네, 알고. 다물어. 네. 잠궈. 알지? 잠궈.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수권이야, 수권. 그리고 이 수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잡아놔야 너희가 고등학교 갔을 때 통합과 고1 과학할 때 여기에 그대로 요 내용을 포함해서 다 나온다. 알지? 근데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요게 나온 내용들의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빠져서 나올 거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자, 말 그대로 수권은 물을 얘기하는 거야, 물. 근데 물인데 하나가 빠지는 데 있다. 자, 우리가 물이 있는 공간이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치? 또 공기에도 물이 있어. 근데 공기에 있는 물은 기권에 포함시켜. 왜? 공기에 있는 물은 수증기고, 그 수증기 일부가 응결해서 뭐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공기를 다 우리가 묶어서 기권이라고 하니까 공기에 있는 물은 수권으로 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하는 것만 따졌을 때는 육지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 이렇게 크게 땅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 이렇게 구분할 거야. 알지? 그래서 바다, 강, 호수, 지하수, 얼음, 자, 이렇게 공기를 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수권이라고 한다. 수권.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고 특히 요 해수, 그리고 강부터 호수, 지하수, 얼음 요렇게 묶어가지고서, 자, 바다에 있는 물이고 얘는 바다가 아닌 물이잖아. 얘를 뭐라 하냐면은 담수 또는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육수라고 해. 육수. 고기 육수 이거 아니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물론 대기에 있는 물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대기에 있는 물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함시켜도 뭐 상관없긴 해. 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긴 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공기에 있는 물은 기권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되고 이걸 우리가 중3 때 배워, 중3 때. 자, 어쨌든 간에 수권, 물이지. 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자, 일단 생명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30. 그치?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물이고, 그 다음에 서식처를 제공한다라는 거야. 서식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해양 물 속에 있는 수생식물, 수생생명체, 물 속에 있는 생명체, 알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물이고, 그다음 물이 뭐야? 대기를 통해서 순환하는 동안 여러 가지 기상 변화, 자, 기상 변화, 그래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물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대기를 통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그 열을 전달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순환을 통해서, 자, 전 지구로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기의 순환. 대기 중에, 대기 순환은 그 안에 있는 물의 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대기의 순환이 아니라 해수의 순환을 자세하게 배울 거야. 해수의 순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자, 에너지를 전 지구로 고르게 전달한다. 아, 그 왜 에너지를 전달하지? 왜 에너지를 전달해야 될까? 저위도하고 고위도. 너 말하지 마. 아, 왜요? 너 지금부터 말할 때마다 한 대씩이야. 아니, 말한 건데. 말한 건데 네 대. 자, 저위도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비교했을 때 태양 에너지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는 에너지가 존재해버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과잉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과잉의 에너지. 자, 고위도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부족한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으니까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되잖아. 그치? 축적이 되면 기온이 계속 올라갈 거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적도지방과 극지방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적도지방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고위도 지방에서 극지방에서 생명체가 산단 말이야. 왜? 요 저위도의 과잉의 에너지가 고위도의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달하는 방식이 대기의 순환,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 자, 요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물이 흐르잖아. 그 바닷물이 흐르면은 이 바닷물과 육지가 충돌하면서 또는 강이 흐르잖아. 강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부딪히면서 침식 현상이 일으키고, 그래서 해수나 바닷물이나 지표를 따라 흐르는 하천수, 강,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 막 이제 막 그 사용하다 보면은 이 물이 이제 지하의 공간이 비어버리지. 그러니까 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자, 어느 순간에 거기서 이제 막 가라앉고, 그래서 막 지진 같은 것도 일으키고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극, 북극, 특히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큰 얼음 덩어리가 이동하면서 막 그 육지를 대륙과 충돌하면서 어떤 지형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의 변화, 즉 침식 작용에 의해서 지형의 변화도 일으킨다. 자, 이것이 바로 수권이 하는 역할이다. 알지? 그래서 요 전체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물의 분포를 보자. 네. 지구에서 5대. 왜요? 왜요? 아 7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7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하? 10. 자, 그럼 이제 이 바닷물이 너무 물의 분포를 보자 말이야. 그럼 지구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게 바다야, 바다. 바다. 그리고 육지의 물을 육수 또는 우리가 담수라고 그래. 그 바닷물은 해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적지. 자, 일단 대기 중의 수증기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물이기 때문에 기권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자, 해수하고 육수만 좀 구분해두자. 그래서 해수가 97.2%, 요거까지 외울 필요 없어. 숫자 외울 필요 없어. 육지의 물이 2.8%, 요거 외울 필요 없어. 당연히 바닷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이야. 그치? 그리고 공기에 있는 물이 제일 적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육지의 물이 요거. 자, 육지의 물, 담수, 육수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빙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빙하야, 빙하.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야. 지하수. 그리고 강과 호수에 있는 물. 그래서 요거를 외워둬. 얘가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요거를 꼭 외우더라고. 말하지 말했잖아. 가만히 있어. 아니 저승이냐고. 어? 그냥 저승으로 외우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저순으로 외워야지. 그럼 저 반대순으로 외울 거야? 아니,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 섞어서 나오니까 이거를 꼭 외우라고, 요 순서를 외우라고. 그래서 문제 주어질 때 A, B, C, D, E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 그렇게 나와야 돼. A, B, C, D, E.
그럼 A, B는 알지. 많은 게 바다고, 그 다음에 육수, 담수니까. 그러면 C, D가 뭐냐, 이 얘기지. 외우면 되잖아요. 아, 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선생님. 오케이. 너 이제 계속 누적이야. 아빠도 알아. 알아봐. 자, 됐지? 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우리 요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얼어서. 아니에요. 얼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뭘 하고.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극지방에 내린 눈이 축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빙하야. 맞지?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 극지방에 눈이 내리고 너무나 여기 춥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으니까 그 눈들이 계속 쌓여. 그리고 그것이 막 100만 년, 200만 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빙하란 말이야. 맞지? 빙하. 그래서 이 빙하 같은 경우에는 막 10,000년 전, 10만 년 전, 막 몇십만 년 전 쌓인 빙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를 꺼내가지고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 빙하는 공기에 있는 눈이 내린 거잖아. 그럼 공기에 있는 물이 얼었어. 그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공기에 있는 물은 그 당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의 구성 물질이 되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이 당시에 대기의 성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CO2가 맞네? 그럼 이때는 기온이 조금 온난했구나. CO2가 적네? 이때는 좀 추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를 판단할 때, 과거의 기후를 판단할 때 빙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그렇지? 바로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해수를 또는 염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이따가 나중에 염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염분 계산하는 거. 육지물, 육수, 담수. 그래서 해수가 있고 육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강과 호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용하는 것이 뭐다? 강물과 호수를 쉽게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이용이 결국 수라는 것은 결국 물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 수자원의 이용이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물을 이용할 때, 자, 당연히 첫 번째, 일상생활할 때 사용하는 물, 뭐야? 생활용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막 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도시에서 이제 빌딩이나 건물들,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이 있겠지.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용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생활용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지. 왜?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가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물의 사용량도 1인당 물의 사용량도 점점 증가한다. 자, 옛날에는 말이야. 진짜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 물이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그래서 아껴 써가지고 옛날에는 진짜로 목욕을 막 한 달에 한 번, 막 이런 식으로. 물 많이 쓰고. 마구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지하수.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질병이 나타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질이라든가 이래 물을 통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왜? 같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물에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이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면 그 동네 주민들은 다 그 질병에 걸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이질. 너 이질은 처음 들어보지? 아니에요. 이질 들어봤어? 네. 그래, 이질. 뭐 장염과 비슷한 증상. 장염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 이질은 물을 잘못 먹어서. 물을 잘못 먹어요. 물 때문에 생기는 게 이질이야. 그 물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생활용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공업용수, 당연히 공업용수, 우리 이제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이지.
그래서 공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용수, 알지? 사용하는 물, 그다음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농업 용수, 그리고 가축, 그래서 이거 축산 용수 합쳐서 그냥 농업 용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농업 용수다. 이것 좀 체크. 그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농업 용수야. 왜냐면 우리가 먹을 식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사람보다 식량이 더 많아야 되잖아. 훨씬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 용수에 사용하는 물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농업 용수에. 그래서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농업 용수는 이 용어 자체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어떤 건지. 그치?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지용수라는 것이다. 유지용수. 들어갔어. 뭘 들어봐. 아니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5개 더 추가. 아니 뭐 어차피 안 때리실 거예요.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예요. 작게, 크게 선택해. 상관없어요. 자, 유지용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대비하는 용수야, 대비. 그래서 이제 저수지라든가 댐 있지. 물론 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댐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이제 큰 댐을 만들게 되면, 그건 이제 보통 수력 발전,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라든가 어떤 이제 비가 많이 한 홍수를 대비했을 때, 또는 가뭄을 대비해서 우리가 물을 받아둔다는 거야. 그리고 자, 그 지역마다 이제 저수지라든가 작은 댐을 만들어서 자, 그 이제 농업 용수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물을 가지고서 공급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봄에는 이제 가뭄이 드니까 농사 지을 때 물.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가뭄이 좀 심했었잖아. 장마 후 이제 얼마 전까지 특히 그 강릉 쪽. 그럼 강릉 쪽에 이게 유지하는, 저장하는 댐에 이 물에 이게 굉장히 이제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막 그 물도 제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치? 자,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천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있는데 물은 줄어드니까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의 농도가 커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됐네. 조금 더 오염도가 높아졌네. 그 물을 공급해서 그거를 희석시켜서 오염도를 낮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유지용수. 그래서 하천의 수질 개선이나 하천 유지에 필요한 용수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어떤 농업 용수나 생활 용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유지용수다. 그래서 유지용수의 개념을 좀 잘 봐도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수는 뭐다? 농업 용수다. 농업 용수. 자, 당연히 수자원 보존해야죠. 보존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물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 물의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물이 부족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보존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를 하자. 그래서 수자원은 한정돼 있고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는 물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여름이나 장마철에 많이 이제 집중돼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비가 적게 내리잖아. 눈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 대부분, 그리고 또 비가 와도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유지용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물의 오염,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 먹는 물 당연히 오염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보면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이 쭉 흐르면서 여기가 이제 쭉 낙동강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여기가 낙동강이 이제 경상북도, 남도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뭐 수돗물 만드는 데 사용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네. 그리고 그 며칠 뒤, 이틀 뒤인가?
수돗물을 틀었더니 수돗물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역한 냄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난리가 났지. 그래서 왜 이런 역한 냄새가 날까 하고 막 조사를 막 했더니 네. 낙동강 상류 쪽에 아직도 기억해.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어. 그 두산이 지금 두산하고 다른 거야. 어떤 두산인데요? 그냥 회사 이름이 두산전자야. 아. 가전제품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제품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유독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중에 하나가 페놀이 있거든, 페놀. 그 사용하고 남은 페놀 폐수들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폐수 처리를 통해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밤에 낙동강에다 그 페놀 폐수를 버린 거야. 아우. 근데 페놀 폐수가 다 강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만들 때 염소 소독하지. 수돗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 도시들의 수돗물이 막 들어오면서 그 페놀하고 수돗물에 있는 염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PCP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펜타클로로페놀이라고. 그래서 그거가 발암 물질이야. 그 무조건 100% 발암 물질이고, 뭐 임산부 같은 경우 그거 마시게 되거나 그거 흡입하게 되면은 사산이 되거나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발생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지. 네. 그래서 그 두산전자가 그래서 망했잖아. 역시 두산. 어쨌든 간에, 자, 뭐, 지금 두산과 다른 거야, 다른 거. 어쨌든 막 그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 이거 환경오염, 물이 오염되는 게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경오염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오염 방지해야 되고, 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 확보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무분별한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재사용한다. 그래서 물의 재사용이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그냥 여기 하수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걸 써. 대신 그 물을 우리가 먹는 데는 쓰지는 않고, 뭐, 청소할 때라든가, 자, 화장실용으로 많이 써. 그래서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세면대에 수도가 있고, 우리 여기도 이제 여자 화장실에도 있잖아. 세면대 있고, 옆에 끝에, 자, 여기 그 끝에 있잖아. 보면은 이제 그 수도꼭지 2개 큰 통 해가지고 우리 걸레 씻는 데 있지. 걸레 씻는 거, 화장실 내리는 물. 거기에 사용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세면대에 있는 물은 수도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씻거나 먹어도 돼. 상관없어. 네,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수돗물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물이 있지? 아까 얘기한 그 물은 한번 우리가 사용한 물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그 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사용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중수도라고 그래. 중수도. 자, 그래서 대형 빌딩이나 큰 건물에서는 다 중수도 처리 시설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의 사용량을 조절하고 다시 재사용하면서 양을 이제 조절하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자원에 대한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것이 뭐냐? 해수의 특성이야, 해수의 특성. 해수의 특성. 알겠지? 자, 잘 봐.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적도 지역이야. 적도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가 북극이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햇빛이, 즉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거예요. 알지? 그러면 자, 요 적도 지역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적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태양이 이제 남쪽 하늘에 떠 있는 위치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적도하고 여기 어느 사이에 보면 사람이 딱 서 있잖아?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에 진짜요? 왜? 바로 내 머리 위쪽으로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위도는 태양 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하지만 북극은 남중 고도가 아래쪽입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요. 상당히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지구에서 다시 어떻게 돼? 방출하지. 그거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 그럼 얘도 많이 들어온 만큼 많겠지. 예. 자, 여기도 많이 들어온 만큼 많겠지. 자, 그러면 요 태양 에너지, 이렇게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있고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구 입장에서 요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가 돼요. 맞니? 예. 지구 입장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적도처럼 저위도는 들어오는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봤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여기에는 남는 에너지가 생겨버린다. 과잉의 에너지가 생겨버린다.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즉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즉 방출하는 에너지를 봤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 왜? 들어오는 에너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북극 쪽,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족한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온도가 내려가죠. 기온이 낮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예. 그치? 자, 그래서 고위도에 있는 바닷물은 수온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의 수온 중에서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닷물 표층 있지? 바닷물 표면 그거를 우리가 표층 수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고위도에서는 낮고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는 표층 수온이 남는 에너지 때문에 높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고위도에서는 바다의 해수의 표층 수온은 낮고 저위도의 표층 수온은 높다라는 거야. 높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은 표층 수온. 자, 표층 수온이야, 표층 수온. 그래서 요렇게 자, 바다 표면에 있는 수온을 얘기할 거야. 바다 표면에 있는 수온. 그래서 표층 수온을 얘기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 봅시다. 이야. 오, 어지러워. 좋아. 왜? 토할 거. 토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층 수온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쉬. 북한 아닌가? 여기 뭐야? 여기 빠졌잖아. 울릉도, 독도. 아. 왜 울릉도, 독도를 왜 빼먹는 거야? 중요한 건데. 이 제주도로 빠졌네? 제주도로 빠졌네? 충청도네요. 제주도로 빠졌네? 여기 제주도 있고. 제주도. 자, 겨울철과 여름철이야. 그랬을 때 여기 잘 봐. 자, 요 선으로 연결됐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 뭐라고 돼 있어? 1도씨야. 1도씨. 그러면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못 참아. 아파요. 진짜. 머리는 초등학교 5학년보다도 못해. 예. 자, 여기 1도씨야, 1도씨. 그러면 요 선, 이해하지 마. 요 선 지점의 수온은, 표층 수온이 전부 다 1도씨란 얘기야. 그래서 요 선이 바로 뭐냐?
같은 수온의 연결선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은 등온선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등온선. 등온선. 그러니까 자, 요렇게 1도, 2도, 3도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됩니다. 자, 여기는 여름철이죠. 그럼 같은 지점에서 여기는 1도씨인데 쭉 보니까 여기는 등온선이 어떻게 되니? 오씨, 뭐야, 20도야, 그치? 아니, 당연히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 이걸 또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치? 여름철의 수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여름철의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온이 올라가죠. 위도가 낮아질수록, 자, 수온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낮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도,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봐. 뭘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나라는 동해하고 서해가 있단 말이지? 자, 동해, 서해인데, 여기를, 서해를 이제 보통 우리 교과서나 문제에서 황해라고 표현할 거야, 황해. 서해를 황해라고 할까, 황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서해라는 표현이 더 좋아. 어? 왜? 동해, 남해, 서해, 동서남북. 근데 왜 황해냐고? 왜 황해냐고? 뭘 그럴 수 있어? 저한테 그래요. 얘한테 그래요. 아니, 너한테 그럴 거야. 왜요? 그럴 수 있게 뭘 그럴 수 있어? 황해가 왜 황해인데? 저기 맞는 사람이 그렇게 했냐고. 아니, 여기에서 중국에서 이거 바닷물이 들어오잖아. 그게 황해잖아요. 무슨 중국이 황해야? 바닷물이 아니, 여기 그 강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의 강물이 되게 지저분하거든. 흙탕물이거든. 그래서 흙탕물이 들어와서 서해 전체가 이렇게 좀 맑은 바닷물이 아니라 흙탕물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누를 황자에서 황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황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해. 아니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신 거야? 지금. 내가 뭘 물어봐? 아니 방금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봐? 자, 이런 거 알겠지? 와.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건 뭐냐면은, 자, 쭉 연결했을 때 같은 위도야. 자, 같은 위도에서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을 보니까 서해하고 황해라고 하자. 왜 황해예요? 아, 교과서에 황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서해를 하시. 자, 황해하고 동해 했을 때 표층 수온이 누가 높아? 동해가 더 높지. 동해가 더 높지. 그러면 황해가 수온이 겨울에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왜 더 많이 떨어질까? 왜 더 많이 떨어질까? 이 얘기야, 내 말은. 그냥은 아니지. 자, 왜 더 많이 배웠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우리 비열 배웠잖아. 중간고사요? 중간고사 때 열 배웠잖아. 그치? 나왔나? 열 배웠지. 자, 뭐냐면은, 바닷물이니까 뭐 비열을 똑같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받을 때, 자, Q는 CN 델타 T. 자, 비열을 같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태양이 뭐 같은 위치에 동해나 서해나 얘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반비례죠.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요? 바닷물의 질량이 작았어. 다시 봐서 황해의 수심이 얕아서 그래. 수심이 얕아서. 그래서 황해의 수심이 얕아서
겨울철에는 동해보다 더 많이, 알지? 더 많이 기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름철도 대략적으로 봐봐. 여기 쭉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가 24도입니다. 자, 24도인데 요 지점이 25도예요. 예. 자, 여기 24도. 자, 그리고 여기 26도.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지점 딱 우리나라 보면 여기가 27도. 자, 근데 여기가 뭐야? 24도가 있고 25도, 24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여름철에는 동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수온이 낮지. 수온이 조금 더 낮아. 그 이유도 뭐야? 얘가 수온이 조금 더 높아. 왜? 수심이 얕아서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동해가 서해보다 조금 더 시원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알을 쓰고 동해로 피서가고, 겨울철에는 동해가 서해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 때문에 동해 쪽에 눈이 많이 온다. 알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있다. 알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해수의 흐름까지 같이 연결할 거야. 해류.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냐, 찬 바닷물이 흐르냐에 따라서 자, 이런 수온의 분포 변화가 생긴다. 자, 일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에 표준 수온의 분포 잘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수온의 연직 분포야. 연직 분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닷물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바닷물의 수온이 어떻게 변하냐. 예. 자, 보면은 그래프 모양을 잘 봐. 얘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15도씨가 표준 수온이지. 네. 근데 한 500m까지는 수온이 일정해. 그리고 나서 자, 수온이 이제 뚝 떨어져. 한 깊이 1000m까지는 뚝 떨어지다가 자, 다시 수온이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수온의 분포를 보니까 구간을 우리는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지. 네.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부른다. 혼합층. 혼합! 물. 왜 물이 왜 나와? 혼합이. 자, 혼합. 섞인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약층. 혼합층, 수온약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심해층. 그래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봤을 때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죠. 네. 표준 수온이 15도인데 500m 깊이까지도 계속 15도씨로 유지가 돼. 원래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게 태양 에너지가 쭉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빛이 바닷물을 통과할 때 쭉 통과되는 게 아니라 통과되는 바닷물이 점점 그 빛의 세기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돼.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부냐면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부니까 여기에는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요렇게 내려가고 찬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물과 찬 바닷물하고 따뜻한 바닷물이 서로 섞인다. 섞여서 일정 온도가 된다. 무슨 현상? 열 전달해서 이게 뭐야? 대류.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바람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해수의 대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해수의 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수심까지 섞이겠지. 네. 그치? 수심까지 섞이겠지. 그래서 바로 해류의 대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혼합층의 두께는 말이야. 무엇과 비례할까? 바로 표층에서 부는 바람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표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이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은 더 두꺼워진다. 수심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표층에서의 바람의 세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알죠? 그러면 표층에서의 바람의 세기가 가장 큰 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중위도 지역이야.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이 돼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위도 지역인 거겠지.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상하로 잘 섞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잘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알겠니? 자, 이게 바로 혼합층이야, 혼합층.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도. 네. 혼합층. 하나 자, 그러면 수심 500m까지는 바람의 영향으로 혼합층이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심 500m 이하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안 받잖아. 네. 자, 근데, 수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온이 왜 내려갈까? 자, 잘 들어. 자, 이렇게 바닷물을 통과할 때 태양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야. 왜냐면 태양빛이 바닷물을 완전히 통과를 못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통과하는 태양 에너지가 조금씩 태양의 빛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네. 그래서 태양 빛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태양의 뭐가 줄어든다?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수온이 쭉 내려간다. 알겠지? 수온이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밀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학교 진도가 조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 여기가 온도가 높지, 수온이. 여기 수온이 낮지.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니? 난리 났다. 높아지. 입자의 운동 활발해진다. 우리가 녹는 점, 어느 점 했는데, 그치?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입자 간의 거리가 인력이 약해져서 멀어집니다. 부피가 증가해요. 네. 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해수의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밀도는 당연히 작아지죠. 밀도는 작아져. 왜냐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럼 바닷물 덩어리의 질량이 같은데 자, 얘가 커지면은 밀도 전체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벼워진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거는 무겁다는 얘기고 밀도가 작다는 건 가볍다는 얘기야. 이거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어. 이거 우리 계속 사용할 거야. 언제까지? 네가 과학을 배우는 동안 계속 사용될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라는 거고 밀도가 작다는 건 가볍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잖아요. 가볍죠? 가벼운 게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그럼 요 지점 어떻게 돼? 온도가 낮지? 그럼 반대로 가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 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고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져. 그럼 밀도가 커지면 뭐다? 무겁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겁지? 무거운 게 위로 올라가? 못 올라가. 자, 여기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대류,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자, 가벼운 물이 못 내려오고 무거운 물이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요 수온 약층에서는 해수의 대류가 있다 없다? 해수의 대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바닷물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매우
안정하단 말이지. 알지? 네. 자, 수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래서 위쪽은 밀도가 작아서 내려오지 않고 아래쪽은 밀도가 높아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온 약층에서는 바다 해수에 바닷물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는 매우 안정한 바다가 되는 거지. 매우 안정하다.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하다. 그렇지? 매우 안정하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자 유지가 돼요. 왜? 자, 여기까지가 태양빛이 도달해.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자, 여기에서부터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않아요. 그럼 도달하지 않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 왜? 요 온도가 거의 2도에서 4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온도를 낮췄을 때 일기압에서는 보통 한 0도씨에서 얼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뭐야, 바닷물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바닷물의 압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높은 압력, 누르는 압력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져 봤자 한 2도에서 4도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낮은 온도가 돼버리는 거야. 가장 낮은 온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것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는 가장 깊은 바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심해층이라고 한다. 심해층. 아, 심해층.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온의 연직 분포라고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 생겨. 네.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이제 태양 햇빛이 이제 줄어드니까 수온이 떨어지는 수온 약층.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로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심해층인데 심해층은 가장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야. 심해층.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심해층에서 햇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아주 컴컴하게 보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심해층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 그래서 심해층 탐사할 때는 어떻게 돼? 반드시 앞에 서치라이트, 헤드라이트 이거 있죠. 빛 쪽에 빛을 보내서 봐야 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겠고 가장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된다. 알겠니? 가장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혼합층에 여기가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네. 심해층도 에너지가 있겠죠. 온도가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혼합층하고 심해층은 서로 섞이니 안 섞이니? 섞일 수가 없지. 왜? 가운데 수온약층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요 수온약층 때문에 수온약층의 역할은 뭐냐? 수온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는 심해층 간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생기지 않는다. 알지? 그래서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는 수온약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에 그래서 혼합층에 녹아있는 물질이 심해층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혼합층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는 에너지가 일로 전달이 안 돼요. 왜? 수온약층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는 물질의 교환, 에너지의 교환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거 보기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정리 좀 해. 이런 것들. 정리는 자, 혼합층과 심층 간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자, 이 수온의 연직 분포 중요해. 아주 중요해. 왜? 그냥 신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청일점이네? 네? 청일점. 천일점이
어? 예? 뭐예요? 천일점이 청일점이네? 천일점이 뭐예요? 홍일점의 반대. 홍일점이 뭐예요? 큰일 났다. 청일점도 모르고 어떡하냐. 점이랑은 뭐지?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요? 아.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요것 좀 보자. 우리가 이제 수원약증학에서 연직분포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이제 요거가 응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 요 그래프 잘 봐야 돼.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혼합층, 수원약증, 심해층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치? 그런데 위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도에서 한 20도 사이, 네. 북위 20도. 자, 여기는 중위도는 이제 20도에서 60도 사이, 요 사이. 고위도는 60도에서 90도 사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저위도는 일단은 온도가 높잖아. 그렇죠. 온도가 높죠. 수온이 높잖아. 그렇죠. 그치? 네. 자, 여기가 저위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여기가 중위도가 되고, 자, 여기가 고위도가 된다. 자, 미리 얘기할게요. 고위도는 하나입니다. 혼합층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수온약층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심해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온도로 쭉 내려가요. 왜? 이미 이 자체로 표층 수온이 심해층의 온도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도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온도로 그냥 쭉 내려가. 알지? 그래서 이게 고위도. 그래서 고위도는 그냥 거의 다 그냥 심해층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적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에서 바람이 누가 더 세냐. 중위도 지방이야,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알겠지? 중위도 지방에 바람이 세다는 거고, 적도는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도에는 이제 뭐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북반구에서는 이제 북동 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자, 이런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근데 이 바람의 세기가, 자, 무역풍과 편서풍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저위도고, 그렇죠. 여기가 그렇지 하지 마. 왜요? 자, 바람의 세기는, 자, 풍속은, 요 편서풍,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이 더 세다. 그러니까 적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지대가 있어. 그래서 적도 무풍지대. 그만큼 바람이 약해. 그래서 저위도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 수온은 높지만,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얕아요. 얕아요. 혼합층의 두께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 바람의 세기라고 그랬다. 알겠지? 그러니까 표층에 부는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결정이 되는데, 저위도는 바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수온은 높지만 혼합층의 두께는 얕아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얕아요. 알겠지? 네. 혼합층 두께 얕아. 그치? 자, 근데 중위도는 편서풍이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위도보다는 수온이 높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위도보다 혼합층이 어떻게 돼?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꺼워요. 그럼 혼합층이 두껍고, 자, 요렇게 됐지? 그러면 수온약층의 형태도, 자, 요렇게 바뀌어버린다. 수온약층도. 그래서 혼합층하고 수온약층이 이제 요 그림의 모양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같이. 모양의 그래프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수심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온약층의 수심이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더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합층도 두껍고 아래로, 수온약층도 아래로. 혼합층도 아래로, 수온약층 아래로. 자,
혼합층 위로 올라가지 얕아지니까 수온약층도 자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가질 거야. 자, 요 그림 반드시 암기. 요 그림 반드시 암기. 왜? 문제 나오니까. 자,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야 되겠죠. 외우세요. 외워. 그림을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저 그림 그려야지. 안 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어. 뭐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요 그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요대로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단면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이제 그 바닷물을 여기가 적도고 남극, 북극이야. 이게 반을 딱 쪼개가지고서 단면을 볼 거야. 바닷물의 단면을. 그럼 적도 쪽은 혼합층이 얕아. 자,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꺼워. 두껍다라는 거지. 단면을 봤을 때. 근데 수온약층도 얕고, 근데 중위도는 수온약층도 같이 수심이 깊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얘는 깊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 됐니?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림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수온의 분포를 확인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게 뭐가 많은 것 같지? 바닷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회 염분이 어디 있어요? 자, 바닷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우리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어. 특히 우리가 이 염류라고 했을 때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자, 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근데 왜 어떻게 염? 이거를 염이라고 그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그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염,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는 단어를 쓴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녹아 있을까? 자,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뭐다? 염화나트륨, 소금, 염화나트륨.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녹아 있는 것이 염화마그네슘. 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요 네 개가 주가 돼.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자, 봐봐라. 처음에는 뭐야? 공통적으로 염화잖아. 그치? 염화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황산이 들어가잖아. 황산. 그러면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럼 나트륨은 염화나트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트륨이 있을 수는 없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황산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황산칼슘. 자,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은 이거 돼. 염화나트륨은 NaCl. 자, 얘는 MgCl2. 자, 황산마그네슘 MgSO4. 자, 황산칼슘 CaSO4. 자,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염들이 녹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염들이 녹아 있고, 자, 얘네들 양이온, 음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있는 바다의 해조류, 조류, 플랑크톤 있지? 플랑크톤, 이걸 우리가 조류라고 그래. 해조류. 그래서 해조류 하기에는 플랑크톤도 있고, 또 뭐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해조류야. 해조류.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광합성을 해. 광합. 그리고 얘네들은 광합성하니까 자, 필요한 양분이 염류가 얘네들이 양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염류를 바다에 있는 해조류의 얘네들이 해조류의 양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알지? 얘네들을 묶어서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야. 영양염류. 영양염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자. 바닷물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염류들이 녹아 있잖아요. 물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찌꺼러기도 왜 이것과 기타 등등 있을 거야. 근데 주로 얘네들이 녹아 있는데, 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농도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센트 농도라는 것이 있어. 퍼센트 농도는 백분율이야, 백분율. 그래서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퍼센트 농도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염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염의 농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요걸로 나타낼 거예요. 자, 첨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퍼센트잖아, 그치? 네. 자, 얘가 뭐냐면은 퍼밀이야. 퍼밀이라고 그래, 퍼밀. 그래서 퍼센트 농도, 퍼밀 농도. 그럼 퍼센트 농도는, 자, 요 값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라면, 퍼밀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0이에요. 오, 참. 알지? 1000. 그래서 1000 해가지고 퍼밀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자, 이 퍼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PSU라고 그래. PSU. PSU예요. 그래서 염분 단위로 그냥 우리가 쓰는 거야. 퍼밀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퍼밀 대신 그냥 PSU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35 퍼밀이라면 그냥 얘는 35 PSU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퍼밀이라는 단위를 PSU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자, 이 PSU를 사용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책에서는 퍼밀이라는 요것만 썼다가, 자, 이 PSU도 지금 이제 같이 쓰고 거의 대부분 문제는 PSU로 많이 나와. 알겠지? 계산하는 방식은 요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다 썼니? 천천히. 배고파.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전 가는데. 왜 대장? 왜 쌤이요? 어디요? 대전. 왜 가요? 왜 가긴 거기 고향 옆이니까. 야구 보러 가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 왜 야구해? 할 수 있겠구나. 한국 시리즈인가? 자, 어쨌든. 대전은 근데 갑자기 왜요? 배고프니까 빵이 생각나서. 성심당. 그래서 성수당 빵 좀 잔뜩 사오려고. 해민이 성심당 감심. 응? 거기 못 들어가는데. 성심당 맛있어요. 응. 한 번도 안 먹어봐요. 네, 사주시면. 내가? 네. 너를? 네. 너도 나를 안 사주는데? 아, 왜요? 왔었잖아요, 그때. 직접 주셨잖아요. 직접 3개? 네. 취사. 아, 왜요? 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해수. 자, 300g에 10g의 10g이. 염류가 녹아 있다. 조용. 자, 그냥 200g이라고 할까? 200g. 예. 계산이 편하게. 그러면, 예. 자, 퍼센트 농도는, 자, 해수가 용액이잖아.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200g, 용질의 질량이 10g, 곱하기 100 하면은, 자, 얘는 5%야. 맞니? 5%요? 너 퍼센트도 계산 못하냐? 아, 그렇지. 5%지. 아, 그렇지. 호이고. 자, 그러면
퍼밀은 200g 분의 10g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아니 1000을 해야지. 뭐 얘야. 아 왜요? 총 맞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50%밀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50PSU라고 하면 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퍼밀 계산하는 거야. 퍼밀 계산. 알지?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가면 돼. 그런데 정확하게 염류들의 농도를 묶어서 염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1000을 곱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kg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 값이야. 그러니까 염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kg에 녹아있는 염들의 양이구나, 질량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봐봐, 200g에 10g이 녹아있어? 그래? 그러면 1000g에는 몇 g이 녹아있니? 5배니까 50g이 녹아있구나. 그럼 1000g이 바로 1kg 아니야? 그 1kg 50 녹아있으니까 50 PSU 이러면 되겠네. 그치? 왜? PSU는 1kg에 녹아있는 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바닷물의 질량이 주어지면 이거를 1000g으로 바꿨을 때 1kg로 바꿨을 때 그 비율로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을 계산하면 되잖아. 예. 그치? 굳이 뭐 요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고 자 하면 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요거고.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 염분은 얼마다? 35 PSU다. 1kg의 해수에 평균적으로 얼마? 35g이 녹아있고. 알지? 1kg의 해수에 바닷물에 평균적으로 35g이 녹아있구나. 35g이 녹아있구나. 그리고 35 PSU는 35 퍼밀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가 될까? 뭐지? 잠깐만요.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가 될까? 아니요. 예? 3.5%야. 그렇죠. 자, 여기 봐. 우리 계산했잖아. 5% 50 퍼밀. 네. 그러니까 10배. 퍼센트에다가 10을 곱하면 뭐가 된다? 퍼밀이 된다. PSU.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PSU는 퍼센트 농도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렇잖아? 이렇게. 왜냐면 퍼센트 농도 주어지니까. 그 퍼센트 농도에 10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다? 퍼밀이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가 나오고 퍼밀은 1000을 곱하는 거니까 100을 곱한 거에 다시 10을 곱하면 1000을 곱한 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퍼센트에다가 10을 곱하면은 퍼밀, PSU가 된다. 그 PSU는 1kg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양. 염류.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우리 PSU, 퍼밀, 염분 구하는 거 알았지? 염분 구하는 거 알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끝나면 안 돼요. 안 끝나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왜요? 왜요는 일본 요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 Y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칼슘 있지? 염분은 달라도 그러니까 어떤 바다는 염분이 뭐 35 PSU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바다는 뭐 36 PSU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농도는 다르겠지. 자,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도요. 달라도 이 염류의 조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몇 대 몇의 존재 비율.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거는, 자, 그냥, 존재 비. 자, 염분은 달라도 염류들의 조성비, 존재 비는 같다. 같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농도는 달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의 비는 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염화 나트륨이 몇 그램이 녹아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몰라? 나 진짜 그러다가 맞박한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염분비라는 것을 잘 보고. 자, 어쨌든 얘는 농도야. 그치? 네. 농도. 그러면 농도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염분비는 변하지 않지만 염분은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염분은 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염분을 변화시키는 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뭘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자, 지역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도 같은 지역의 염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이 염분이, 일단 표축의 염분은 지역에 따라서 변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자, 왜 그럴까? 자, 해양의 가장자리. 그 해양의 가장자리엔 뭐가 있어? 대륙과 연결돼 있잖아요. 대륙과 접한 지역이에요. 그치? 자, 중심부 있어. 그러니까 대륙과 접한 지역의 해양과, 자, 해양의 중심에서 염분을 비교하게 되면은, 염분. 자, 해양 중심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 대륙과 접하면 대륙에서 바로 강물이 유입이 되거든. 물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지? 용질의 질량은 그대로지만 용액의 질량이 커지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그러니까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염분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대륙하고 접한 지역의 바닷물과 해양 중심의 바닷물의 농도를 염분을 비교하면은, 자, 오히려 대륙 쪽에 있는 바다의 염분이 더 낮다라는 거야. 왜?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알지?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에서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적도 지역하고, 자, 중위도 지역하고 염분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염분. 그러면 적도보다 중위도의 염분이 더 높아. 알지? 적도보다 중위도가 더 높아. 왜? 적도 지역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 중위도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즉, 바다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비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지역은 저위도 쪽, 그러니까 저기압 지역이야, 저기압.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의 농도가 줄어든다. 알지? 농도가 작아진다. 중위도는 오히려 건조해요. 그래서 비가 적게 내려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농도가 높아요.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 6번부터 먼저 보면, 6번부터 먼저 보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자, 염분의 분포를 보면은,
자, 적도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적도 지역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량하고 갈 때 강수량이 더 많아. 그래서 염분이 낮아. 자, 중위도는 고기압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려. 그래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높아. 맞지? 자, 그 다음 고위도. 자, 고위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춥죠? 네. 춥지? 그치? 그리고 고위도는 눈이나 비가 증발량보다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적도가 저기압이거든. 자, 중위도가 고기압이거든. 극지방이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우린 이거를 언제 배운다? 중3 때 배운다. 1학기 때. 중3 때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되니까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 눈이나 비가 많이 오겠지. 그리고 추우니까 증발은 적게 될 거고.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 자, 거기에다가 자, 요즘은 또 지구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따뜻해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유입이 되는 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다. 그래서 고위도는 요거 하나, 빙하가 녹아서 요거 하나 더 추가. 물론 강수량하고 증발량이지. 강수량 증발량이지만 고위도는 또 빙하가 또 추가가 되니까 빙하가 녹아 들어가서 농도가 낮다. 맞지? 이제 요렇게 하고.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우리가 그 표층 염분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당연히 물의 변화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지고요. 바닷물이 줄어들면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바닷물이 어떤 경우에 많아지냐? 강수량이 더 많을 때. 그치? 그럼 농도 낮아져. 바닷물이 줄어들 때, 강수량이 적을 때, 즉 증발이 더 많이 될 때는 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염분이 높아.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해. 그리고 자, 물이 많아지는 게 뭐가 있어? 대륙하고 접한 해양은 강물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자, 어디 지역이냐면은 대륙과 접한 해양.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담수인 강물이 유입되니까 염분이 낮다는 얘기야. 그리고 결빙과 해빙. 자, 빙하 자체가 눈이 쌓인 거지만 자, 추우면 바닷물의 일부도 녹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녹을 때는 바닷물이 얼 때는 자, 물어보자. 소금물이 얼 때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어느 점 할 때. 소금물이 얼 때는 소금이 어는 거야? 물이 어는 거야? 물이 어는 거야. 소금은 얼지 않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만약 너무 추워서 일부 바닷물이 언다고 했을 때 그게 결빙이거든. 언다고 하면 물이 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염들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 해수가 얼면은 진짜로 추워지면 염분이 높아져요. 근데 기온이 따뜻해서 언 해수 바닷물이 녹으면 해빙이 되면 또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염분은 낮아져야지. 자, 됐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 그치? 우리나라를 봐야지. 자, 2월과 8월입니다. 자, 일단 동해하고 항해를 볼게요. 염분이 쭉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염분이 여기가 31, 32, 그치? 근데 요쪽 요 지역이 딱 보니까는 오씨 여기가 뭐야? 34.6하고 34.5 사이. 그러니까 34에서 34.6, 5에서 34.6 사이고 여기는 31이야. 염분이 여기가 더 낮지.
그래서 황해가 낮아. 왜 그래? 중국으로부터 누가 들어와? 강물의 유입이 생겨.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강물보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강물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뿌옇게 된단 말이야, 동해가. 그러니까 자, 동해보다 황해가 뿌옇게 됐죠. 황해의 염분이 낮은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누가 들어온다? 바다 강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의 이쪽 지역이 뭐냐면 공업 지역이야. 중국 애들 미개하잖아. 짱깨들. 짬기요. 짱깨라고 하잖아. 중국 애들. 미개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요게 공장 되게 많아. 요게 각종 공장 폐수들을 강물에서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는 이러한 중금속이라든가 얘네들로 많이 오염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북한에서 있잖아. 그 핵하면서 썼던 있잖아. 북한의 핵 있지. 아니 원자력 발전하고 핵 만들 때 썼던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이제 사용 용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방사능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여기 대량으로 서해 쪽으로 방류시켰어. 그치? 그렇다고. 근데 동해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죠. 자, 그 다음에 8월도 마찬가지죠. 쭉 봤을 때 여기가 33이고 31이야.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비교해 보자는 거야. 겨울철과 여름철. 자, 2월 겨울입니다. 자, 여기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한 요 지역 쭉 보면, 자, 여기가 한 32. 근데 여기는 30이야. 그치? 염분이 어떻게 돼? 여름이 더 낮네. 그래서 여름이 더 낮네. 왜? 비 때문에. 그렇잖아. 비 때문에. 우리가 강수량이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을 보게 되면 동해와 서해, 황해하고 동해 봤을 때 황해 염분이 낮다. 자, 높다보다 낮은 이유를 보란 말이야. 낮은 이유를. 알지? 낮은 이유. 그래서 황해가 낮은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바다 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지?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 여름철이 더 낮은 이유는 뭐야? 비가 많이 내리잖아. 우리나라 여름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래서 바로 여름철에 염분이 낮고 황해 염분이 낮다. 요거 꼭 기억해라. 자, 됐니?